아홉거인은 물려받은 형식이라 안정적인 생김새를 띠고 있지만 일반 무지성 거인들의 경우에는 척수액이 주입되어 변한 것이기에 기형적인 형태를 띠는 것입니다. 라이너와 베르톨트가 유미르에게 습격을 당했을 때 거인화를 못한 이유는 어린 나이에 패닉에 빠져 이미 도망갔기에 정신을 차리고 추격하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거인이 인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든 첫 번째 사건은 코니의 고향에서 일어난 어머니로 추정되는 거인입니다. 대다수의 거인이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말의 제국이 에르디아인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거인이 된 상태에서는 계승자를 먹지 않는 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으며 지성도 가지지 못합니다. 거인은 인간 이외에는 어떠한 생물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인간을 먹는 이유는 에너지 때문이 아닌 그저 사륙하는 것입니다. 거인은 에너지를 햇빛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거인이 인간을 잡아먹는 이유는 인간으로 되돌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홉거인의 계승자를 먹으면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본능에 남아 인간을 사륙하는 것입니다. 거인의 가장 큰 약점은 본체가 있는 목덜미입니다. 로드레이스가 거대한 거인으로 변한 이유는 말의 제국에서 거인 화학이라는 분야가 연구 발전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로드레이스가 앓은 척수액은 초대형 거인으로 바꿔놓은 척수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너의 목표는 인류의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렌이 라이너와 함께 가준다면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라이너가 말한 인류는 에르디아인이었으며 에렌을 데려가려고 한 이유는 군사력으로 이미 거인을 모두 없앨 수 있었지만 벽을 구성하는 거인들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레가 시조의 거인을 위한 것은 평화가 아닌 자신들을 최강의 국가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마레가 시조의 거인을 얻었다면 에르디아인들과 거인은 모두 사라졌을 것이며 자신들보다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주변 국가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마레가 인류를 멸망시키지 못한 이유는 칼 프리츠 왕이 안식을 위협한다면 수천만의 거인으로 보복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아 가문은 인류가 거인의 지배를 받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 이유는 145대 왕인 프리츠 왕이 잔혹한 역사의 진저리를 느끼고 거인과 부전의 조약을 맺어 거인의 힘을 사용하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마레의 전사들이 좌표를 손에 넣으려고 한 이유는 아홉거인의 능력 중 가장 우선시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아홉거인은 턱거인, 차력거인, 짐승거인, 전투의 거인 뿐입니다. 무지성 거인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월 로제 돌파 당시에 라이너가 거인의 약점은 목덜미와 항문이라고 했는데 라이너시 개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소화기관이 없는 거인은 항문이 없습니다. 땅울림이 발생했을 때 에렌이 컨트롤할 수 있었던 건 벽 안의 거인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렌이 고의로든 자의로든 원래 조정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왕과의 후손인 지크의 척수액으로 만들어져 지크의 명령에만 따르기에 컨트롤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방벽 안의 거인들은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바깥쪽을 보고 있지만 방벽 안쪽을 보고 있는 거인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칼프리치의 진짜 목표가 바깥 세상뿐 아니라 파라디섬 자체를 파괴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방벽은 인류가 세운 것이 아닌 100년 전 우연히 누군가 방벽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방벽은 거인의 경지라 능력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아커만 일족과 동양인 가문만이 정신지배 능력이 통하지 않는 가문입니다. 그리샤가 말한 지하실에는 벽 밖의 역사와 벽 밖에서 찍은 가족사진 그리고 그리샤의 반생이 적힌 책이 있습니다. 아홉거인을 계승한 자는 13년밖에 살 수 없으며 아홉거인을 계승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 이후에 태어나는 유미르의 백성에게 무작위로 계승된다고 합니다. 그리샤가 에렌에게 거인의 힘을 계승한 이유는 계승하지 않으면 거인의 힘이 유미르의 백성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샤는 5년 전에 월마리아 돌파 사건 이후로 행방불명되었는데 그 이유는 에렌에게 거인의 힘을 계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샤의 거는 진격의 거인의 힘을 엘렌 크루거에게 계승받았고 시조의 거인의 힘은 프리다 레이스를 먹어서 얻게 되었습니다. 샤디스는 자신의 병단과 함께 벽 밖으로 나갔지만 유독 거인을 못 만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샤를 만났다고 했는데 거인을 볼 수 없던 이유는 그리샤가 바깥 거인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샤 본인은 왜 벽 바깥에 있었는지 그리고 벽 안의 상황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리샤가 기억을 잃은 이유는 거인의 힘을 받은 직후였기에 기억 이상이 오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기억을 잃은 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렌의 영원한 적일 줄 알았던 지크는 사실 에렌의 이복형입니다. 마레의 전사들이 에렌을 납치하려고 한 이유는 벽 안의 인류이지만 거인화 능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좌표를 얻기 위해서는 거인화하여 전대 좌표를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에렌을 좌표를 가지고 있는 후보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생각하고 납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무지성 거인들이 에렌이 거인화했을 때 유독 공격적인 이유는 에렌만이 무지성 거인을 학살하고 다녔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에렌이 손을 물며 거인화를 하는 이유는 전대좌표 소유자인 프리다 레이스가 그런 방식으로 거인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훈장 수여식 중에 에렌이 히스토리아의 손등에 입을 대자 표정이 일그러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프리다 레이스를 만나 벽으로 들어온 거인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카사는 파라디섬의 유일한
동양인 일족입니다. 어린 시절 미카사는 에렌의 말에 각성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커만 일족의 힘의 각성을 겪은 것입니다. 아커만 일족은 거인과학 실험 중에 우연히 얻어진 부단물입니다. 미카사의 아버지가 각성하지 못한 이유는 기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레이스 가문이 기억 조작을 할 수 없는 일족이 있는데 바로 아커만 일족과 동양인 일족입니다. 아커만 일족과 동양인 일족이 많이 없는 이유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레이스 가문이 우참히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르민의 할아버지는 바깥 세상에 관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왕정이 금지한 금서로 가지고 있다면 헌병에 잡혀간다고 합니다. 바깥 세상에 관한 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는 출처불명입니다. 유미르를 닮은 일제에게 거인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예우를 편 장면이 있습니다. 유미르의 백성이란 에르디아인을 칭하는 말입니다. 유미르는 마레 제국에 있던 아르디아 난민 중에서도 부모와 이름, 그 무엇도 없는 천의 고아입니다. 하지만 복권파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끌려가 시조 유미르의 환생이라는 이름으로 시조 유미르의 연기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던 거인은 유미르의 신자 중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미르가 가진 턱거인의 힘은 라이너와 베르톨트의 동료에게서 훔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훔친 것이 아닌 유미르를 연기했다는 죄목으로 낙원행을 선고받았고 그 결과 무지성 거인이 돼서 60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지나가는 마르셀 갤리어드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아가 막대한 지위를 받은 이유는 레이스 가문이 진짜 왕가이기 때문입니다. 743년 칼프리츠가 파라디 섬으로 들어오며 가문의 이름은 프리츠 왕가에서 레이스 가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월 로제에 벽이 뚫리지 않았는데도 내부에서 거인이 나타난 이유와 밤중에 거인이 돌아다닐 수 있던 이유는 짐승 거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크의 척수액으로 만들어진 거인들은 달빛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크는 그리샤와 다이나 프리츠가 결혼하며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지크의 부모는 지크에게 마레 제국에 대항하는 전사로 만들기 위해 세뇌를 시켰고 부모를 밀고 할 정도로 지크는 화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지크는 자신과 자신의 조부모라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모를 고발한 것입니다. 이를 말해준 인물은 톰 쿠사바입니다. 1화의 제목인 2000년 후의 너에게는 벽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백성을 통치한 기간이 2000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바뀌었는데 2000년 후의 너에게란 노예인 채로 자신을 풀어줄 자를 기다리는 시조 유미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렌은 미카사에게 머리가 많이 긴 것 같다고 말하고 뭔가 긴 꿈을 꾼 것 같은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시조의 거인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하실에는 그리샤가 벽 밖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었는데 이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문명의 진보였으며 루프물에 대한 떡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니었으며 파라디 섬이 매우 작고 좁은 섬이기에 벽 바깥에 진보한 문명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엘렌 크루거는 본 적도 없는 미카사와 아르민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에렌이나 그리샤의 기억을 더듬어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엘렌 크루거가 미카사와 아르민을 언급했을 때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이었기에 절대 알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이는 진격의 거인 소유자는 미래를 볼 수 있으며 미래의 진격의 거인 계승자의 기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크루거가 미카사와 아르민의 이름을 아는 것은 에렌 또는 그리샤의 기억을 본 것입니다. 월교는 옛날부터 레이스 가문을 중심으로 벽 안의 거인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었고 수호했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월교의 교단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왕정에서 지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왕정 또한 방벽과 거인들의 진실을 알면서 숨기고 있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월교는 5년 전부터 갑자기 지지를 받기 시작했으며 그 이유는 100년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월교는 월마리아, 월로제, 월 신하를 기독교의 성삼위일체와 유사한 신적인 존재로 보는데 월 마리아가 침공당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게 이상합니다. 칼프리츠는 거인대전에서 지쳤으며 마레인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파라디 섬으로 떠났고 가문의 이름을 프리츠 왕가에서 레이스 가문으로 바꾸며 새로운 왕가를 만든 것입니다. 유미르의 저주란 9거인을 계승한 자는 수명이 13년으로 줄어드는 저주입니다. 그 이유는 거인의 힘 자체가 돼지의 악마와 계약하며 생긴 것이고 거인의 힘을 얻은 지 13년 차에 프리츠 왕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미르는 살 수 있는 정도의 상처를 입었지만 프리츠 왕은 시조 유미르를 그저 도급 취급했기에 치료를 거부하고 죽으며 저주를 건 것입니다.